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상담은 망각보다 직면하기 위한 상담이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치료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외도 극복을 위한 그런 두 가지의 뭐라고 할까요?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와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오늘 내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 댓글에 글을 남기신 분이 배우자의 외도를 자기 친의 자존감만으로 극복이 되나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하면서 오늘 내용과 맥락을 이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존감만 가지고 외도 극복이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외도 극복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남기신 분이 혹시 자존감만 가지면 다 극복이 되나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 약간 곡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외도 극복을 위해서 자존감이 기본 베이스에 있어야 된다. 그게 저의 상담 철학이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상담에 임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내용과 무슨 맥락이 닿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자존감이 낮다 보면 외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또는 고난, 고통, 괴로움 이런 것과 직면해야 되는 그런 시간 또는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저는 자존감을 심리적 면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 면역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면역력이 강한 분들은 찬바람이 불거나 혹시 감기 그런 게 유행이 되더라도 사실은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건데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조금만 필요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자존감 역시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수많은 상황과 이제 직면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거야.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이런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 정성적인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극단적이거나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나 아픔을 숫자로 즉 정량적으로 표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5 정도 아픈 분이 자존감이 낮으면 10 또는 50 이렇게까지 고통과 아픔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자존감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분들에게도 외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건강하고 높다 보면 느끼는 고통도 조금 덜할 수 있고 아픔도 조금 낮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고통과 아픔을 안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통과 아픔에 자이든 또는 타이에 의해서 빠지게 되면 그 고통을 느끼는 또는 아픔을 느끼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상황을 어떻게 본다? 왜곡되게 본다. 왜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고통의 렌즈로, 아픔의 렌즈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 느낍니다. 아픔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게 과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상황에 대해서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아울러 외도와 같은 사건과 직면하더라도 회피나 기피나 도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더 외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외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외도 직면 후에는 자꾸 이 망각 또는 회피 또는 도피, 기피 이런 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두 분야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외도 행위자가 회피하는 모습, 외도 피해자가 회피하는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외도 행위자의 경우를 한번 보죠. 외도 행위자들은 외도가 발각된 다음에 회피, 기피,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적인 본능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기는 합니다만 기피, 도피, 회피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단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외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로는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거나 또는 거짓말로 덧입히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직면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외도 행위자가 하는 일종의 직면보다 회피적인 모습은 뭐 다짜고짜 뭐 이혼하자고 한다든지 또는 뭐 집을 박차고 나가서 그냥 뭐 자기 혼자 뚝 떨어져 나가서 한다든지 막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외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직면보다는 기피나 도피나 회피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반대로 외도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역시 있습니다. 외도 피해자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직면보다 회피를 선택하는 것은 과거 가정법입니다. 과거 가정법이란 게 뭐예요? 내가 외도만 겪지 않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물론 인과관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전혀 일리가 없거나 또는 논리적이지 않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워딩의 한계가 뭐예요? 이미 외도라고 하는 사건은 벌어졌고 그것과 직면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과거 가정법으로 배우자가 외도만 하지 않았다면 이건 뭐예요?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외도 행위자는 이거 외도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한다면 외도 피해자들은 그 사건만 없었다면 하면서 부인하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없어지나요? 그러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선생님 이거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하면서 잊겠다는 분들이 매일 뭐 합니까? 외도의 증거를 꺼내서 보고 듣고 또는 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외도 내용을 가지고 외도 행위자에게 따지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외도에 대해서 직면하는 자세는 뭐냐면 끌어안기 싫은 고슴도치 같은 외도 사실, 외도 내용이지만 그것을 내가 끌어안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출구를 찾으려고 해야만이 진정으로 외도에 대한 극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인과관계만 계속 따지고 퍼즐 맞추기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외도 피해자는 외도 트라우마에 그냥 푹 빠져버려요. 외도 행위자의 그 외도 내용이 사실이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나중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상상과 나의 추론이 막 합쳐져서 결국은 숫자로 말하면 5라고 하는 사실이 존재하지만 외도 피해자는 그거를 10이나 50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해석하거나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 외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도와 직면한 부분은 외도에 대한 치료도 되지 않을 뿐더러 외도를 극복하지도 못하는 거죠. 결국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몰고 올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이혼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외도가 다시 이어지거나 발각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외도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를 본 피해자의 경우는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사람의 변화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그거는 역시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걸 당신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외도 행위자의 변화보다 외도 피해자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외도 직면 후에 외도 피해자도 변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혹시 제 이 내용을 듣는 분이 외도 피해자라면 한번 가만히 우리 감정을 조금 건조시키고, 즉 드라이 시키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라고요. 아, 내가 이 외도 사건이 없었을 당시에는 되게 온화한 사람이었고 되게 차분한 사람이었고 되게 냉철한 사람이었는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그 외도 내용이 뭐 얼마나 심각하고 수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당신의 지금 모습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터프해졌거나 굉장히 과민해졌거나 굉장히 공격적이 됐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력해졌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변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변화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변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극적이고 사실 누구든지 외도 피해자가 됐든 외도 행위자가 됐든 부정적 단어를 들으면 이 마음속에서 저항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더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가치료도 안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외도 피해자도 외도와 직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외도 피해자도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아, 내가 비록 부정적으로 지금 변화됐지만 긍정적으로 내가 변화할 수 없는구나 스스로가 자기에게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외도 행위자를 바라보기에 앞서서 그냥 우리가 공평하게 외도 행위자, 외도 피해자 모두를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럼 뭐 사람들은 다 변한다고 상담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사람은요, 변화하는 사람도 있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황희정승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른쪽도 바라보고 왼쪽도 바라봐야 되는데 외도 직면 후에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도 어떻게 생각한다? 한쪽으로 확 경도된다. 오른쪽으로 가 있거나 왼쪽으로 가 있어서 사람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절대로까지 집어넣어서 100%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모순적인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에게 뭐 바가지를 긁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는 내 울분, 울화, 분노 이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도 행위자의 막 변화를 막 이렇게 암묵적으로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모순이고 그게 인지부조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외도와 직면하지 않는 부부들이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는 외도와 직면한 외도 행위자거나 아니면 외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혼 여부를 떠나서 이 외도에 대한 상처, 아픔을 자가치료가 됐든 또는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됐든 치료 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망각이라든지 회피라든지 기피라든지 도피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면을 해야 됩니다. 이 직면에는 외도 행위자 당연히 직면해야 되고요. 외도 피해자 역시 당연히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직면을 외도 행위자가 외도 피해자에게, 반대로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에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외도 피해자와 외도 행위자는 아주 첨예한 이해 당사자고, 이 이해 당사자가 꼭 뭐와 같은 이해 당사자냐면 한 사람은 돈을 빌려줬고 한 사람은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빌려간 사람이 돈을 잘 갚으면야 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빌려준 것도 팩트고 차용증도 쓴 것도 팩트인데 빌려간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배째라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을 가시겠죠. 외도라고 하는 사건이 이와 유사한 겁니다. 두 사람은 도덕 윤리, 도의적인 부분을 떠나서 외도 사건이 빵 터지고 나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걸 물고 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한 사람은 배째라 그러고 한 사람은 끝끝내 이걸 어떻게든 이걸 통해서 보상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관계만 점점점 나빠집니다. 관계가 나빠지니까 나중에 그 결과로 어디와 직면하죠? 이혼과 직면하는 거고요. 또 이혼과 직면하는 건 두 사람이 너무나 이 갈등과 분쟁이 심하다 보니까 소진이 돼서 이 사람 옆에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다 보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물론 결혼, 이혼, 재혼, 재결합 다 자유라고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사이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 이후에 다시 재결합을 하거나 또는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상처는 잠시 물 밑에 있다가 나중에 물 위로 떠오릅니다. 심지어 재혼한 다음에 새로운 파트너와 살면서 이 상처가 반드시 떠올라서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외도로 이혼하신 분들이 나중에 재혼을 했는데 또다시 이혼에 직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파트너의 외도 또는 외도로 이혼하신 분이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죠. 즉 외도 피해자였다가 외도 행위자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다 보면 많이 그런 케이스를 접하고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외도 직면 후에 외도 상담을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빨리 이걸 통해서 내가 외도 내용을 잊어야지 또는 빨리 이거로부터 도피해야지, 기피해야지, 회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다면 외도 상담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이걸 직면하고 그냥 외도 행위자도 마찬가지, 외도 피해자도 마찬가지. 이걸 내가 쓰라린 고슴도치 같은 까칠한 고통이지만 내가 끌어안으면서 도대체 어디에 출구가 있고 어디에 해답이 있는지 그것을 얻고 싶다. 그걸 내가 직면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담에 나오신다면 상담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변화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변화와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정서의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생각에는 신념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는 뭔가 객관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이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막 교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냉정하게, 냉철하게 서로 집단지성을 활용하면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다른 한편은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외도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외도의 욕망을 다스리며 그 외도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많은 부부들이 외도 직면 후에 내적 변화보다는 어떤 걸 추구하냐면
외적 변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나, 어디에 있었나, 무엇을 했나 해서 위치 추적하고, 또 모든 걸 다 증빙해라, 뭐 전화번호 증빙해라, 또 메시지 증빙해라, 사진 증빙해라. 반대로 외도 피해자가 너무나 과민해서 매일 외도 행위자의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 메시지, 전화 이런 것들 다 검열, 감시, 통제 이거 하다 보면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외도는 다시금 재현되는 그런 조건을 필요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까지 완전히 다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외도와 직면하는 건데요. 직면 위에 결국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도 당장 이혼하지 못하면 저 인간 선생님 변화해야 되는데요 하는 이런 모순, 인적 부조화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외도 직면 후에 받는 외도 상담. 외도와 관련된 부부 상담은 망각이나 회피나 기피나 도피보다 직면을 하기 위한 상담이란 것을 이 내용을 듣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꼭 저하고 상담 관계가 안 되더라도 다른 곳을 찾아가더라도 직면을 하기 위한 상담이구나. 그거를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외도의 내용은 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흐릿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가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외도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진짜 위험하고요. 외도 내용이 트라우마화 되는 경우가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도와 직면했다면 자꾸 시간만 보내시면서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끝날 일을 수술 때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오류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